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오늘은 미국 CBDC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제 날짜 기사에 미국 CBDC, 그러니까 미국 디지털 달러에 관해서 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거를 리플과 연관지어서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미 상원의원 디지털 달러 민간 부문과 경쟁해선 안 돼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톰 에머 하원 의원이 2022년 1월 18일 제출한 개인에 대한 연준의 CBDC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기사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1월 달에 발의한 법안을 먼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그 기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요 기사인데 미 하원의원에서 이캐시 법안 발의라고 해가지고 블록체인 없는 디지털 화폐 나오나 라고 해서 먼저 하원에서 이 관련 법안을 먼저 발표를 했었어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캐시 법안에 의한 디지털 화폐는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도 도입하거나 연구하고 있는 블록체인 적용 CBDC 형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 의원들은 CBDC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디지털 화폐를 만들 때 블록체인을 적용하지 말고 CBDC를 만들어라 이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블록체인 없는 디지털 달러, 그 이유는 익명성 강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 CBDC 논란 종결해가지고 이 표를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CBDC 같은 경우는 금융 프라이버시를 침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금융 프라이버시를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에는 모두 다 공존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이 CBDC가 발행이 되면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융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익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이 없는 디지털 달러를 발행해야 된다 라고 해서 그 내용에 이 하원의원에서 이 이캐시 법안이 발의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블록체인이 없는 디지털 달러라는 게 가능할까요? 이 블록체인 기술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CBDC를 발행한다는 것도 블록체인 기술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CBDC도 발행하자라는 건데, 그 블록체인 기술을 빼고서는 CBDC를 발행하자라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얘기한 것이 이 디지털 달러를 연준에서 발행을 하지 말고 재무부에서 발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화폐처럼 사용되는 디지털 상의 무엇인가를 만든다면 토큰 형태가 될 것이고 무기명으로 사용돼야 하며, 이를 사용하기 위한 계정이나 중재자가 없이 소매 중심이 된다면 누가 발행해야 할까? 이런 모든 요소를 고려해봤을 땐 재무부가 유력한 후보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게 되면 이런 익명성이라든지 아니면 자금의 흐름 등을 중앙은행에서 다 파악이 가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하지 말고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 법안을 하원의원에서 일단 발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상원의원에서 비슷하지만 다른 형태로 해가지고 다시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이 톰 에머 의원이 하원의원이거든요. 이 하원의원이 자기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이 테드 크루즈가 이 상원의원이에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이 하원의원, 이 에머 의원의 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상원에 동반 입법했다고 밝혔다라고 했어요. 근데 아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그 배경은 같다라는 거죠. 보시게 되면 정부가 금융감시 도구가 될 수 있는 소매 CBDC에 개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라면서 정부가 민간 부문과 경쟁하지 않고 달러 우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어요. 계속 보시면 두 의원은 연준에서 계좌를 개설하도록 강제하는 소매 CBDC 방식은 개인에 대한 감시 도구를 제공하고 미국이 중국처럼 디지털 독재라는 잘못된 길을 가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비자 금융 정보가 중앙화될 경우 보안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그러면서 여기 CBDC는 중앙은행의 통제가 있을 수 있고 연준은 개인의 은행 계좌를 제공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 해당 법안은 정부가 중앙집중적 통제 방식을 버리고 미국을 번영하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미국은 기업가의 힘을 실어주고 혁신을 가능하게 하며 개인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여기 나와요. 연준도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CBDC 공급을 가장 최적의 형태로 보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기사의 제목을 보면 디지털 달러 민간 부문과 경쟁해선 안 돼 라고 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CBDC를 발행을 하되 하원에서는 연준이 아니라 재무부에서 발행을 하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빼고선 발행을 하라. 그러니까 CBDC가 아닌, 아까 여기서 이캐시라고 했잖아요. 블록체인 기반이 아닌, 그러니까는 이캐시, 그러니까 전자화폐라는 개념이겠네요. 이 전자화폐 개념식으로 만들자라고 했는데, 이 상원에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CBDC는 발행을 하되 이것을 민간 부분에다가 맡겨야 된다라고 이 법안을 발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익명성, 금융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를 하고, 또 중앙은행에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아예 이것을 민간에다가 맡기자고 하는 그런 골자로 해서 이번에 법안을 발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익명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CBDC라는 게 이 금융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해질 수 있잖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하경제라는 게 분명히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 옛날에도 이 지하경제는 있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금융 프라이버시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것도 어제 나온 건데, 유럽 중앙은행 이사도 디지털 유로 익명 결제 허용할 수 있어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유럽 연합도 지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준비 중에 있는데 익명 거래에 대해서 허용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 CBDC의 중앙 집권적인 문제와 이 익명성 문제는 어찌 보면은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논의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IMF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규제 통해서 긍정적 역할 수행 가능해가지고 이것도 어제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적절히 규제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반응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IMF의 핵심 역할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연결하는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CBDC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 IMF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어요. 하지만 반드시 규제를 통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 발행권을 남용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달러를 이만큼 갖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냄으로써 유동성을 그냥 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다라고 IMF에서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세 개는 이 암호화폐 영역과 스테이블 코인과 CBDC 영역은 공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계속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하원과 상원에서 비슷한 법안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법안을 최초 발의한 하원의원이 상원의원에서도 자기와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보도자료를 낸 거고요. 결국엔 이 민간 부분과 경쟁해서는 안 돼라고 하면서 연준도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CBDC 공급을 가장 최적의 형태로 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정말 미국에서 연준이 아닌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이 CBDC를 공급을 하게 되면 저는 이것이 리플에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리플은 정말 많은 은행들과 파트너를 맺고 여러 나라와 송금 시장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리플 파트너 은행을 통해 유럽 송금 시장 및 70개국에서의 파급력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3월 말에 나온 기사예요. 그러면서 리플 파트너인 인터맥스가 최근 70여 개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송금 회사를 인수하기로 했대요. 그러면서 또 인터맥스는 스페인계 송금 기관인 아이트랜스퍼 글로벌 페이먼트도 인수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2022년 중반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리플은 자기네들이 직접 파트너들을 맺기도 하지만 이 파트너를 맺은 회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파급력을 또 확대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것도 3월 말에 나온 기사인데 캐나다 최대 은행인 CIBC가 국경 간 결제에 리플의 기술을 간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나왔어요. 그리고 또 결국엔 이제 미국 민간 부분에서 CBDC가 발행이 된다면 미국 내에서의 입지도 리플이 많이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미국의 민간 금융기관과 협업을 해가지고 이 CBDC의 브릿지 통화를 구현할 수 있잖아요. 미국 내에서도 중요한데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 결제 분야의 기회로 리플, 서클, 코인베이스를 언급했다고 해요.
지금 리플 같은 경우 미국 내에 지금 소송에 걸려 있지만 이 소송이 잘 해결이 된다면 이 리플도 미국 내에서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세계 각국의 은행들과 계속 협업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송금 경로를 확대하고 있잖아요. 정말 CBDC의 브릿지 통화로 이 크립토가 사용이 된다면 가장 유력한 코인은 리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이 리플에게는 긍정적인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제 이런 기사가 나와서 이것을 리플과 연계돼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리플 관련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느껴진 것이 제가 지난번에 이제 리플을 위협하는 CBDC 보고서 발행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저와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선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많이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보고선 더 공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리플 유튜버들이 꽤 많아요. 저도 그 리플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면서 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또 특히 리플 마니아님이라든지 뭐 프로 리플러님들은 정말 오랫동안 리플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공부하셨던 분들이라서 실질적으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자주 그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리플에 대한 정보를 얻고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또 다른 유튜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설령 그분들하고 또 제 의견이 좀 다르다고 해가지고 너무 또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같은 기사를 봐도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또 그 부분도 염두에 주시면서 제 채널뿐만 아니라 여러 채널들을 보시고 자신의 생각을 키워나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튜브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공신력 있는 매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틀리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투자자로서 계속 공부하면서 제가 공부한 것을 제 생각과 함께 앞으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틀 전에 리플 관련된 영문 기사가 나와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리플과 XRP 크립토커런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해가지고 이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리플과 XRP를 혼동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영문 기사긴 한데 번역하면 읽을만 하니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뭐 리플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어떻게 작동하나요? 뭐 장점과 단점, 이렇게 기사가 나왔으니까 제가 링크 아래에다가 걸어 둘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리플을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딱 초보자라고 돼 있네요. 어제 또 시장이 막 과열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제 자정 가까워질 무렵부터 갑자기 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만 지금은 다시 리플이 1,000원까지 다시 떨어졌는데요. 너무 가격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리플에 투자하셨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리고 또 소송의 결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계속 기다려온 만큼 한번 지켜봤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제 오늘이 4월 1일이고 봄이 시작되니까요.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